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었던 하루였고, 물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오후장에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규모로 1.9% 약세름이 있었고, 오늘은 양시장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나마 조선주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2차전지, 바이오, 금융주, AI 쪽 전 업종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의 약세 흐름이 가장 크게 보이고요. 반대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그쪽은 조금은 선방을 했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 수급과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도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수급이 조금은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1.4%의 약세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수보다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시장 대비 많은 선방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업종이 네이버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는 오늘 많이 빠졌었죠. 오늘은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조선해양, KB금융,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하이닉스가 가장 독보적인 것 같죠.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기, 현대차, 두산바켓,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일단 삼성전기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모처럼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3.5% 급락으로 마무리되었고요. S&P 500도 3%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2.5% 급락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선 나스닥으로 볼게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 거의 오후장부터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는 FOMC가 있었고 이 시점부터 해서 파월의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강조해 드리는 것은 항상 어떤 이벤트가 있고 또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 보다 더 중요한 흐름은 다음 날쯤에, 그때 정말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오는 것이 시장의 진정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벤트나 발표가 나올 때는 약간은 시장이 왜곡해서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장 막판에 어떤 발표와 함께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것은 시장의 진정한 흐름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겠죠. 그때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든지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온다면 그 움직임을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해석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 시장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게 시작을 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대만 증시를 보면 대만 증시도 1.5% 급락이 나오고 있고 일본 증시도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은 파월의 입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는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예상을 했었다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발언들, 그런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종합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지금 연속적으로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 또 점도표를 봤을 때도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가 4번 정도였다면 2번으로 줄었다는 것도 내년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점도표가 4회에서 2회 금리 인하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속도 조절 단어를 썼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은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CPI가 3%를 하회하면서 2% 후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 지금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3차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 후반대에서 물가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물가 상승을 자극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수치만 본다면 2에서 3% 사이, 이 정도는 연준이 원하는 안정적인 물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보다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2% 후반이라고 해도 지난 수년 동안의 CPI 지수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여기니까요.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고, 자칫하다가 다시 3%를 돌파한다면 또 한 번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속도 조절 이슈가 나왔고, 또 그로 인해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면 당연히 기술주, 바이오주, 특히 나스닥과 S&P 500 그쪽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기술주도 마찬가지겠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주 모두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쇄적으로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어졌던 이 추세 있죠. 이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추세 방향대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시초가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당일보다는 하루 뒤에 나오는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속도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도 이 추세를 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지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점이 계속 낮아졌다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 더 높여가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과 금요일에 미국 시장 흐름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도 일단은 코스피가 시초가에 비해서는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반도체만큼은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그 배경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 새벽에 9월에서 11월까지 25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매출은 예상치의 3.2%,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7.3%가 감소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4.3% 빠졌다면 시간에서는 무려 16%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세계 D램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업들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하여금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D램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은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우려감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 이슈에 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쇼크, 이 재료들이 모두 더해졌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 반등폭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럼 코스피 코스닥의 반등도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국내 시장이 많이 참조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 다소 고점에서 꺾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반도체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대한 해석, 이게 조금은 진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미국 증시는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약간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7월, 8월쯤 이때 주가에 급락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4개월 동안의 별다른 조정 없이 지수에 강한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차례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코스피도 추세를 돌리지 못한 만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느 시점에 빠지지 않을지, 이런 것도 계속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모두 좋지 못했었다면 반대로 대북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 담당자로서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때문에 오전장에 대북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오후장이 되면서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북 관련주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 초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럼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가 오전장에 반등이 나왔고 또 오후장에 많은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관심에서 멀리할 것이 아니고요.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키고 지속적으로 종목들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철도 관련주, 대아TI,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현대엘리베이, 신원, 일신석재 이런 종목도 대북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하루였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런 분위기가 조금은 진정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